최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터키 때문에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지역에서 쿠르드족을 지원하던 미군 철수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터키가 쿠르드족의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는 동맹인 쿠르드를 버렸다며 자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부랴부랴 터키의 쿠르드 군사작전을 비판했지만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은 한술 더 떠 쿠르드 군사작전을 비판하면 터키 내 난민 360만 명을 유럽으로 보내버리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었죠. 평소에 트럼프 같았으면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제재를 강하게 가하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 웬일인지 터키의 에르도안에게는 회유와 경고를 동시에 담은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을 상대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터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터키와 미국의 우호 관계는 1947년 터키가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을 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터키의 사이프러스 군사 개입으로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 전략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많은 잡음이 있어왔지만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의 지시로 시리아 지역에 미군이 철수하자 터키는 곧바로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조치를 단행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이 불똥은 트럼프에게까지 튀어 트럼프가 동맹인 쿠르드를 버렸다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터키 내 난민 360만 명을 유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에 트럼프는 에르도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딜을 해보자. 당신은 필경 수천 명을 죽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나 역시 터키 경제를 파괴시키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세상을 실망시키지 말라. 쿠르드 사령관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쿠르드 사령관은 전례 없는 양보를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이 일을 바람직하게 처리한다면 역사는 당신을 좋게 기억할 것이다.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 편지를 보았을 때 강한 어조의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터키가 원하는 쿠르드 사령관의 양보를 중재하며 달래주는 듯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 역시 미국의 백악관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를 버리지 않았으며 중동 문제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죠. 그런데 BBC의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완전히 거부하며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터키의 미국에 대한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간첩 혐의로 미국인 브런슨 목사를 투옥시켰으며 트럼프가 이에 대해 목사의 석방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무시되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 인상하자 그제서야 브런슨 목사를 석방했고 트럼프도 바로 인상된 관세를 해제합니다. 당시 석방된 브런슨 목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기도도 해줍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의 기독교 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터키는 최근 최첨단 미사일 S-400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면서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싫어할 만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러시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에 방문하여 S-400 미사일 수출 제한을 하는 등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터키가 러시아에 항상 친절했던 것도 아닙니다. 2015년 11월에는 터키군이 러시아의 수호이 24 제트기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인기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일은 종종 있어온 일이지만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는 러시아의 제트기를 격추시킨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2명의 러시아 조종사는 비상 탈출하여 1명은 구조되었으나 다른 1명은 부상당한 상태로 이슬람 무장단체에 잡혀 생을 마감했습니다. 터키 측은 러시아의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해서 수차례 경고 끝에 격추시켰다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에서는 터키 영공을 1초도 침범하지 않았으며 경고도 없었다라면서 맞섰습니다. 이에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에 경고를 하는 교신 기록을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졌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자국 조종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대체 미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터키가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터키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먼저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의 최초 설립 목적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동유럽 국가들의 연합체였지만 최근에는 러시아 견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문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의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터키 영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터키가 나토를 탈퇴하고 러시아와 군사적 동맹을 맺고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러시아에 개방한다면 흑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함대와 잠수정이 지중해까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중해에 인접한 나토 국가들은 엄청난 안보 위협을 받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 수에즈 운하와 지브롤터 해협까지도 러시아의 영향이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절대 원치 않는 그림인 것이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터키가 더욱 절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터키가 봉쇄해버린다면 러시아는 말 그대로 내륙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해양 무역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으로 연결시켜 놓은 가스관 역시 터키를 지나갑니다. 터키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터키 사이 흑해를 가로지르는 2km 깊이에 총 길이 939km에 달하는 해적가스관 건설 사업으로 2018년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기존의 가스관에 많은 분쟁이 생기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터키를 경유하는 터키 스트림이 절박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러시아에서 전투기 격추 사건을 그냥 넘어간 이유는 터키와의 이 가스관 사업 협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터키 역시 독일에 이어 러시아 천연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수입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터키 스트림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공급 루트를 확보했으며 나아가 터키가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떠오르게 되었죠. 결국 터키는 이번에도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5일간의 조건부 휴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터키, 쿠르드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단하고 행복한 날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며 본인의 외교적 성과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미국이 터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협상된 5일 동안 쿠르드 민병대는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좀 애매합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철수하지 않고 저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는 쿠르드족은 이제 120시간 이내에 그들의 영토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쿠르드 민병대의 철수가 완료되면 터키의 모든 군사작전은 완료되며 이때부터 해당 지역의 관리는 터키군이 수행하게 됩니다. 터키가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쿠르드 민병대가 없는 안전지대의 관리라는 조건이 수용된 것입니다. 터키는 이 안전지대에 주택 20만 채를 건설하여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터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